수학에 꽤 자신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가 첫 모의고사에서 70점대를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중학교 때만큼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공부법은 살펴보지 않고 친구들의 공부 방식을 기웃거렸다. 급기야 친구들이 풀고 있던 고난도 문제집을 장만해 공부를 시작한 선영양. 하지만 문제를 풀지 못한 채 해설지를 보기 일쑤였고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막연하게나마 좀 어려운 문제로 연습을 하면 쉬운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작정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첫 중간고사 때도 이제 수학 점수가 제일 낮았고, 또 결과적으로도 1학기에 4등급을 받았거든요, 수학에서. 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듯이 어려운 문제집만 그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교재 하나만으로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면서 기본을 좀 찬찬히 다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선영양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자신의 풀이 방법을 보강하는 것. 잘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한번 어떻게 풀었나 좀 살펴볼게.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어? 왜?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맞긴 맞았는데 너무 좀 빙빙 돌려가면서 푼 것 같지 않냐? 이게 사실 네가 배운 걸로 더 쉽게 풀 수 있거든? 해 안 구해도 되는데 해까지 직접 구했지. 근데 여기서 네가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 해설지의 풀이 과정에 비해 동생 혜영양의 풀이 과정은 다소 장황하게 정리돼 있었다. 네가 맞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올바른 풀이로 효율적으로 풀었나, 그걸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선영양의 공부법 핵심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문제풀이를 찾아 푸는 것이다. 많은 문제를 푸는데 급급하다 보면 자신의 풀이 방법을 점검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선영양은 문제를 풀고 난 후 자신의 문제풀이를 해설지 풀이와 비교해보고 새롭게 습득한 방식으로 문제를 다시 반복해 풀어봤다. 다른 개념을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한 개념에 갇혀서 좀 빙빙 돌아서 푸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지를 참고하게 되면 다른 풀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배울 때는 몰랐던 그런 좀 응용되는 그런 개념까지 알 수 있어서. 여기서는 적분을 먼저 했구나. 난 미분을 먼저 했는데. 해설지와 자신의 풀이 방법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려낼 수 있었다. 그렇게 최종 선택한 문제풀이 방법의 핵심을 문제지에 적어두었다. 이 핵심이 문제풀이의 힌트. 힌트는 자신에게 조언하듯 풀어 적었다. 선영양은 정답을 맞힌 문제까지도 풀이 방법을 점검했다. 그리고 해설지를 참고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문제풀이법을 찾는 데 힘썼다. 이 밖에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적합한 풀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너한테 더 편할 수도 있다? 익숙한 풀이법으로 푸는 게 지금 당장은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네 수학 실력을 늘려주는 건 이런 익숙하지 않았던 다양한 풀이법들이란 말이야. 그때마다 네가 가장 적합한 풀이법을 찾으려면 이렇게 다양한 풀이법들을 연습 때부터 더 익숙하게 연습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동생에게도 해설지를 참고해 가장 적합한 문제풀이 방법의 핵심, 힌트를 찾아보게 했다. 하지만 힌트를 찾는 게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은데 처음에 이런 연습을 할 때는 그냥 풀이법 중에서 네가 모르는 부분을 옮겨 적어도 돼. 그렇게 자세하게 쓰다가 어느 정도 이게 연습이 되면 이제 다른 문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 같은 걸 끌어낼 수가 있거든. 선영양의 조언에 따라 동생이 찾은 문제풀이의 힌트.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등식을 떠올려라. 식을 잘 세우자 등 문제풀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것만으로도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다. 이 힌트 다 쓴 것 같은데 그럼 끝난 거지? 아니지. 형아, 네가 이런 똑같은 유형 문제 다음에 나왔을 때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3번 문제 한번 봐봐. 이거 그냥 이 식을 x-1로 나눠서 q 구하고 여기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오잖아. 아니지. 네가 아까도 이 QX를 직접 구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 우리가 쓴 힌트 중에서 이 유형이랑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지. 비슷한 힌트까지 써놨는데도 이렇게 적용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 머리가 예전에 익숙했던 풀이법으로 굳어져 있다는 거야. 선영양은 새롭게 접한 문제풀이법을 소화하기 위해 풀이 과정을 자문자답하며 익히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적어둔 힌트는 손으로 가려둔 채 다시 문제를 풀었다. 문제를 풀고 나면 자신의 문제풀이 과정을 짚어보며 힌트를 활용해 가장 적합한 문제풀이 방법으로 답을 구했는지 점검했다.
답은 39. 맞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마다 늘 힌트가 생각나는 건 아니었다. 부교가 나눠지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전체로 보면 어려워도 구간을 나누면 별거 아니다. 그럼 이 뜻은? 아, 내가 A를 모르니까 그 구간을 나눠서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맞아, 내가 구간을 안 나눠서 전체적으로 어렵게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A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 생각했을 때 어려웠던 거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점을 찾고 그리고 구간을 나눈 다음에 또 2차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나눠서 따져보면 되네. 쉬운 거였네. 앞으로도 이 힌트를 잘 기억하면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지. 어차피 수학이라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이야기 형식으로, 뭐 잘했을 때는 나한테 칭찬을 하면서 또 한 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못했을 때는 또 날 자책하기도 하면서 내 머릿속에 또 한 번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한 번 공부할 때 두세 번 이렇게 학습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선영양은 자문자답하는 과정을 통해 최선의 풀이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풀다 보면 이제 네 머릿속에 회로가 바뀌는 거야. 이 풀이를 맞았다는 걸 그치지 말고 한번 너를 칭찬해주는 셈 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풀이의 논리를 짚어보는 게 좋아. 세 가지만 잡고 가면 되거든, 크게. 첫 번째로 물어볼 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풀이의 논리를 짚어볼 때는 먼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할 것.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게 뭔지 파악을 하는 거야. 두 번째로 문제를 풀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동안 배운 게 뭔지를 떠올려 봐야 돼.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해 답을 구하는 과정을 이끌어낼 것.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 과정을 익혀볼 차례. 일단은 내가 구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나누는 게 2차식으로 나누는 거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나머지는 1차식이지.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지? ax 플러스 b로. 오케이. 그럼 조건으로 주어진 게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가 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한번 해봐봐. 조건으로 주어진 거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이때 3x 마이너스 이렇듯 문제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되 구해야 하는 것과 문제에 주어진 조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따져가며 논리적으로 답을 도출해내면 보다 쉽고 심도 있게 문제를 익힐 수 있다. 구하는 것과 주어진 것과 배운 것을 다 합쳐가면서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자문자답이 좀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연습 좀 해봐. 수학 공부의 기본은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풀이법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고 노력했던 선영양. 1학년 초 4등급이었던 수학 내신 성적은 훌쩍 상승해 안정적인 1등급에 진입했다. 언니의 공부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 문제집을 마련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 혜영양. 이렇게 다른 문제가 나와도 힌트를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면 풀이 과정을 보다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이 문제는? 그거는 그 원래 뭐지? 가우스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x의 범위를 구했더니 틀려. 너 내가 문제 풀 때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풀라고 했지? 아니 시험 때는 잘 풀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면 네 실수 절대 못 고친단 말이야, 이런 거. 언니도 너처럼 그냥 실수는 실수지 하고 넘겼더니. 수학 공부법을 찾은 이후에도 실수로 틀린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던 선영양. 2학년에 올라가서 급기야 문제가 발생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실수 때문에 진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나도 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지. 솔직히 실수가 약간 좀 차분하게 문제 풀면 별로 안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도 그냥 급하게 풀어서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에도 사실은 다 패턴이 있더라고. 그래서 네가 실수를 그냥 넘기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선영양은 실수로 틀린 문제에 표시를 하고 그 원인을 찾는 데 몰두했다. 원인을 찾다 보니 점차 자신의 실수 유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풀 때 원래 클 때와 같을 때 그리고 작을 때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눴어야 되는데 그 클 때와 작을 때만 해서 몇 개를 빼뜨린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 노트에 이렇게 케이스는 항상 세 가지다 라고 적어두고, 자주 반복되는 실수는 지나치지 않고 유형별로 노트에 정리한 선영양. 그렇게 정리한 실수만도 약 20가지에 달했다.
이렇게 정리한 실수 노트는 늘 가지고 다녔다.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 날 때마다 노트를 읽으며 자신의 마지막 빈틈을 채워나갔다. 내가 어이없게 실수한 거 있잖아. 뭐 숫자를 잘못 봐서 틀렸다든지 그런 것도 정리를 해놔야 돼. 근데 그런 것 중에서도 네가 좀 자주 하는 실수가 분명히 있거든? 그런 것들은 적는 게 좋지. 왜냐면 그런 어이없는 실수라도 내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선영양은 사소한 실수도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